자, 오늘은 매매 갑니다. 매매. 자, 요약지 펴시고 페이지가 148페이지. 자, 매매 임대차 오늘 계약 강론 마칠 거예요. 자, 매매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재산권 이전, 대금 지급,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낙성이다. 약정, 쌍무, 대가적 채무, 유상, 반대급부 있죠. 대가적 출연. 자, 매매 대상은 3번, 재산권입니다. 모든 권리는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권도 팔고, 채권도 팔고, 모든 형성권, 완결권, 그딴 거 다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것 뜨면, 권자만 붙으면 다 양도할 수 있어요. 자, 매매대금은 5번. 금전의 하나입니다. 매매대금은 돈만 돼요. 이걸 금전에 한한다. 만약 매매대금이 금전 아니다. 그러면 교환계약이 돼버려요. 금전 아닌 건 재산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자, 매매 성립 관련해서 일방약하고 오른쪽 계약금이 있는데 계약금 계약이 엄청 중요하죠. 자, 일방약은 잘 안 나와요. 간단히 봅니다. 예약이죠. 미리 찜한 거죠. 미리 한 계약. 따라서 예약은 계약이다. 일방약은 계약이다. 거기다 1+1이 붙죠. 계약이긴 한데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언제나. 예약하면 나중에 본계약 체결할 채무가 발생해요. 그래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행위, 채권행위, 채권계약. 그 다음 예약의 종류는 4개가 있는데 우리 법은 그 4가지 중 일방예약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한다. 특별히 말이 없으면 일방예약으로 봐보래요. 그럼 일방예약이라는 게 뭐냐? 개념이 1번에 있죠. 일방예약이란 이 예약은 예약 완결권의 준말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갑을 쌍방 중 어느 한쪽만이 가져요. 이걸 일방만이 예약 완결권을 갖는다 해서 일방예약 그래요.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예약 걸고 나중에 완결권자가 본계약 체결합시다.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 쏴버리면 바로 본매매가 성립해요. 그 법조문이 4번이에요. 일방예약은 법조문이에요. 상대방, 완결권자예요. 완결권자 가진 상대방이 어느 한 놈이 상대방한테 본계약 체결합시다. 이게 매매를 완결할 의사표시를 했다 그래요. 일방적 의사표시 쏴버렸죠. 완결 의사표시하면 본 매매가 성립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지문. 장난을 잘 치지 않아요. 그래서 장난치면 어떻게 치겠어요? 형성권을 청구권식으로 바꾸겠죠. 상대방 승낙이 있어야 매매 효력이 생긴다. X. 바로 매매, 본매매가 체결됩니다. 자, 일방예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6번이에요. 6번. 이게 정답 질문으로 계속 나왔죠. 이 동네에서는. 예약 완결권, 형성권. 따라서 형성권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해줘야 돼요.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린다. 10년을 외우세요. 숫자 나와요. 예약 완결권과 같은 형성권은 법이나 당사자가 특별히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10년 안에는 해줘야 돼요. 10년. 그래서 두 번째 오른쪽 약정, 기간 약정이 없다면 예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라. 만약 10년 내에 완결권자가 본계약 체결합시다. 의사표시를 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로 소멸해버려요. 제척기간은 반드시 그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해줘야 돼요. 기간 넘었다? 결론은 소멸로 끝나요. 설사 이놈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먼저 인도받아서 지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10년 지나면 소멸.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기억. 10년이 지났는지 여부, 제척기간 도과했는지 여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재판 걸리면
기간 지났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 안 해도 돼요. 법원이 판사께서 기록 보고 스스로 10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그 다음 7번. 이거 채권이죠. 따라서 지채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한테 팔아 제끼면 안 되잖아. 내가 미리 찜해놨는데 가등기로 지채권 보존할 수 있죠. 그래서 가등기 박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나오죠. 오케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작년에 쉬었어요. 10년에 2번 쉬는데 작년에 쉬었어. 그럼 올해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아, 나온다. 올해는 나온다. 반드시 나오고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마친다. 이론으로도 나오고 갑을 사례로도 나오고. 자, 계약금 2번 3번 아주 중요하죠. 먼저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라는 것. 요물계약. 요물이다. 두 번째 3번. 계약금은 매매계약의 부수 붙어서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매매가 주, 계약금은 종이에요. 그래서 요물이다, 종된 계약이다. 아주 잘 나와요. 자, 종된 계약에서 기억이 연결되죠. 따라서 주인인 매매가 무효 취소로 날아가 버리면 종놈인 계약금도 같이 날아간다. 계약금 계약도 같이 효력을 잃는다. 부종성이 작동되죠. 주인이 죽으면 종놈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계약금도 같이 효력을 잃는다. 4번. 매매 계약할 때 꼭 그 날짜 5월 1일 날 그러면 계약금을 걸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계약금은 나중에 걸어도 된다. 이 말을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꼭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꼭 같은 날짜에 걸 필요는 없다. 오늘 매매 계약하고 일주일 후 우리 계약금 걸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꼭 동시에 할 필요 없다.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는 건 계약금이 아니라 뭐다?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는 거. 환매예요. 이런 건 외워줘야 돼요.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지만 계약금은 동시에 할 필요 없어. 두 개를 같이 해야 돼요. 환동이.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지만 계약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자, 계약금 걸면 계약금은 어떤 기능을 가지느냐. 먼저 당신은 계약금을 건 거 보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했겠네요. 매매계약의 증거로서 작동하죠. 그래서 이걸 증약금 성질. 자, 두 번째, 우리 법이 규정한 계약금의 어마어마한 기능.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해약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해약금. 자, 해약금. 당연히 계약한 놈이 막 계약을 날리려면 손해를 봐야겠죠. 그래서 계약금 준 교부자, 매수인은 5천만 원 계약금 걸었다. 그건 상대방한테 날려줘야 돼요. 그래서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지가 받은 5천만 원의 지돈 5천만 원 보태서 배액 상환하면서,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2배 배액 상환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해약금으로 작동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법이 계약금 걸면 해지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따라서 특약을 걸지 않아도 무조건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이 나오죠.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 얘기는 특약을 걸지 않아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요. 계약금 걸면 무조건 해지할 수 있어. 특약으로 계약금 걸어도 해지하기 없기? 그런 특약만 없다면 해지할 수 있어요. 이걸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자, 요건 언제나 아무 때나 계약금 해지할 수는 없고요. 시기 제한이 있죠. 어느 한쪽이 이행 착수하기 전에만. 어느 한 놈이에요. 둘 중 어느 한 놈이라도 이행 착수하면 서로 계약금 해지는 물 건너갔다. 이행 착수 전까지. 이걸 이행 착수할 때까지 해라. 1번. 자, 2번. 계약금은 5천만 원을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금 해지하고 싶어요. 그때는 2배 제공하면서 해지합니다. 의사표시 쏩니다. 100 상환하면서 100 이행 제공해라. 두 번째 줄. 그냥 해지합니다 하면 안 돼요.
반드시 2배 이행 제공하면서 2배 돌려주면서 해지 의사 표시합니다. 자, 그런데 매수인이 1억 주면서 매도인 갑이 계약금 해지하려는데 매수인이 계약금 해지하지 마. 나 안 받아. 수령하지 않아요. 그러면 매도인은 이 1억을 법원에 공탁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외우세요. 되게 잘 나와요. 정답 주문이야. 왜 이놈을 이렇게 잘 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 왜? 공탁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공탁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되게 잘 내요. 교수들이 공탁을 좋아하나 봐. 출제위원들이. 잘 나와요. 그 정답 주문이야. 공탁해야 된다. 어우, 장난 3번이나 쳤어요. 그것도 정답 지문으로 외웁니다.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도인은 이 돈을 법원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외워줘야 돼요. 자, 3번. 매수인이 5천만 원 계약금 걸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이 약속한 계약금을 매수인이 안 줘. 자, 그럴 때 매도인은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계약금 주기로 했는데 안 줄 때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계약금을 안 준 거지. 매매 계약에서는 채무 불이행이 없죠. 따라서 계약금을 안 줬다고 해서 매매 계약 자체를 날려버릴 수는 없다. 가장 안 중요한 거죠. 4번. 매수인은 계약금 걸기로 했으면 5천만 원 전부를 지급해야 돼요.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금 전부 들어와야 성립. 일부 들어왔다. 성립 안 해요. 성립 안 해요. 그런데 우리 판례에는 기억 판례가 나오죠. 매도인이 자 계약금 5천만 원 걸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제가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어요. 일단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일단 받으시고 4천만 원은 제가 일주일 안에 드릴게요 했어요. 자, 단어가 뜨죠.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 1,000만 원만 일단 지급받았어요. 자, 매도인이 계약금 해지하고 싶어. 그러면 수령자는 2배를 줘야 되는데 일부 계약금액이 지급된 경우 1,000만 원에 2배. 실제 교부받은 그 일부 금액에 2배 주면서 매도인이 계약금 해지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일부 실제 받은 일부가 생략되어 있는 말이에요. 실제 받은 그 일부 금액의 2배. 2천만 원 주면서 계약금 해지할 수는 없다. 5천만 원에 2배다. 5천만 원. 약정 계약금이 해약금 기준된다. 그래서 일부 지급받았다 이 말이 뜨면 반드시 이 판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기억 판례가. 그러면 실제 지급받은 금액 일부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시험 지문에는.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 주면서 해지할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요. 없다로. 자, 5번. 이행착수 전에만 해지할 수 있죠. 자,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행착수 아닌 놈이 3개가 나와요. 첫 번째, 기억. 두 번째 줄, 이행준비. 이행준비만 했대요. 자, 이거 이행착수냐 아니냐. 준비는 준비일 뿐 착수가 아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준비는 준비일 뿐 아직 이행착수가 들어간 건 아니다. 따라서 이행착수 전이기 때문에 준비가 있었던 경우 서로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나요. 준비는 착수가 아니다. 중도금 들어왔단 말이 없다. 중도금 지급 5글자만 없으면 무조건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금 해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준비는 이행착수 아니다.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 니은. 이놈이 제일 중요하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에서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요. 반드시 나와요. 이놈. 허가를 받았어요. 자, 허가 받은 게 과연 이행착수냐? 허가는 당사자의 이행착수 아니다. 따라서 허가가 나왔다 하더라도 서로 계약금 해지할 수 소수로 있다 없다 싸움이에요. 있다. 그래서 허가 마찬가지 이행착수 아니기 때문에 서로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중도금 들어왔단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디귿. 이번에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돈 주세요 안 줘. 대금 달라는 소송을 제기. 자, 소송이라는 단어가 떠요. 소송을 제기한 후 계약금 해지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 소송도 이행착수 아니다. 따라서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나요. 결국 세 놈,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행착수 아닌 놈, 준비, 허가, 소송 제기, 소송. 이 세 놈은 이행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해제할 수 있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 자, 6번. 매도인 갑은 전혀 이행이 착수 안 했어요. 그런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대요. 그러면 끝났어. 중도금 들어오면 이제는 서로 물 건너 갔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한 후에는 상대방 매도인은 전혀 안 했어도 지가 해버렸죠. 따라서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금 해제할 수는 없다. 다 필요 없고 중도금 지급 들어와 버렸죠. 5글자가. 그러면 갑이든 을이든 판례는 매수인 해제니까 이게 나올 거예요. 중요하잖아. 서로 해제할 수 없다. 스스로가 해제할 수 없다로 끝나줘야 돼. 중도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7번. 매수인은 중도금 날짜 이행기 전에도 중도금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날짜 전에 중도금 들어왔 경우 매도인은 2배 주면서 해제할 수는 없다. 중도금 지급 들어왔다는 얘기죠. 날짜 전이라도 유효입니다. 따라서 6번, 7번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시험 지문에 중도금 지급했다 이 5글자가 뜨면 아이고 중도금 들어왔구나, 해제 못하겠구나. 그 위에 허가, 소송, 앞에 준비, 중도금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네. 그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가장 쉬워요. 이행착수 그렇게 꼭 갈 필요 없어. 중도금 들어왔단 말이 없어? 해제할 수 있어? 중도금이 들어왔어?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5개 해결하는 가장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효과. 계약금 해제했어요.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 이딴 거 부담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 이유. 계약금 해제의 경우에는 이행착수 전에만 할 수 있죠. 따라서 받은 게 하나도 없어. 받은 게 있으면 계약금 해제 자체가 안 되겠죠. 따라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돌려줄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요. 원상회복은 이딴 거 발생하지 않아요. 부정으로 끝나야 되고. 2번 아주 잘 나오죠. 계약금 해제 들어오니까 상대방이 손해배상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이유? 채무불이행이 없어. 계약금 해제는 계약금 손해보면서 쪽내는 거죠. 손해배상 채권은 언제 태어나느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되죠. 그런데 계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없죠. 따라서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다. 합의해제도 마찬가지. 합의해제도 서로 합의하에 쪽내는 거죠. 채무불이행 법정해제가 아니에요. 따라서 서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없다로 끝나줘야 돼. 자, 3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약법 임의규죠. 따라서 계약금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로 끝나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계약금 걸면서 우리 계약금 해제하기 없기, 이 특약 먹힙니다. 그래서 이 특약이 걸렸다면 기억. 계약금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특약을 걸었다면 이제는 서로 계약금 해제할 수는 없다로 끝나줘야 돼요. 자, 4번. 계약금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라도 무슨 얘기냐? 갑을이 계약금 걸었더라도 그 말이에요. 유보라는 얘기는 뒀단 얘기죠. 계약금 줬단 얘기야. 그렇다 하더라도 계약금 걸었어.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했다면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 걸어도 아무 상관없죠. 법정 해제는 별개로 동네가 달라요. 법정 해제할 수 있다. 자, 위약금. 계약금의 세 번째 기능이 있죠. 자, 위약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너 계약금 나한테 뺏기는 거야? 채무불이행. 위약하면 계약금을 상대방에 뺏기는 계약금의 기능이 있죠. 이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이게 계약금을 뺏어버린 손해배상조로 뺏어요. 이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작동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런 특약이 걸려야죠. 1번. 당사자 어느 한쪽이 채무불이행하면, 위약하면 수령자, 매도인이 채무불이행하면 너는 2배 돌려줘야 되고, 매수인, 오른쪽 놈이 채무불이행하면 갑한테 준 계약금 갑이 먹게 하는 거, 포기하게 하는 거. 위약시, 계약금 뺏기기, 이런 특약이 있다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그래요.
이거 반드시 특약을 걸어야 돼요. 이유,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번이 아주 잘 나오죠. 1번은 개념이고 위약금의 개념이고, 2번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었어요. 대금을 안 줬다는 얘기죠. 매도인 갑이 법정 해제했죠. 자, 이 계약금을 갑을이 계약할 때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특약 안 걸었어요. 그러면 비록 매수인이 채무불이행했어도 갑은 지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5천만 원을 뺏어버릴 수는 없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매도인 갑한테 당연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왜?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안 걸었으니까. 매도인 갑한테 당연 귀속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계약금 5천 받고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대신 매도인은 지가 받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죠. 못 뺐습니다. 실제 손해가 어디 있겠어? 없어요. 현실에서는 계약 해지하면 채무불이행 법정 해지만 일어나지 손해배상 청구 안 일어나요. 왜? 손해가 없어. 말은 우리는 계속 계약 해지 손해배상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한 건이 1%도 안 돼요. 손해 없습니다. 몇 달 사이에 손해 나지 않아요, 서로. 그래서 계약금을 손해배상 쪽으로 무조건 뺏어버리는 거예요. 채무불이행하면 계약금 뺏기는 겁니다. 채무불이행하지 마세요. 계약 담보로 작동해요. 계약 이행의 담보. 그래서 위약금 나오면 손해배상 기억, 1번 기억,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면 위약금 나오고 손해배상 나오죠? 그럼 무조건 맞는 지문이야. 계약금을 손해배상조로 뺏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위약금에서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오면 맞는 지문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약금을 했죠. 자, 프린트 정리하면서 X 부분을 바로바로 찾아낼 때 내가 실력이 된 거고, 읽었는데도 아직도 어려워. 헷갈려. 그러면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돼. 이게 달달달 됐을 때 내 점수가 70점이 넘는 거예요. 아직도 틀린 걸 모르겠고, 아직도 새롭고. 여러분도 당연히 그러겠죠? 새로워요. 1년 안에 민법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하지만 열심히 해봐요. 아직도 남은 기간 많아요. 자, 매매 1번. 매매 계약은 요물이다. 그럼 바로 떠올려야 돼. 매매는 요물이 아니라 낙성이다. 요물 반대 낙성. 이런 게 바로바로 떠올려야 돼. 안 떠오르면 지금부터라도 해요. 2번.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모든 권은 매매 대상이 된다. 물권이죠. 물권이든 채권이든 모든 재산권은 매매 대상이 됩니다. 자, 일방예약 1번. 일방예약은 물권 계약이다. 우리는 지금 채권 동네하고 있다. 계약법 동네는 채권법이다. 미리 한 계약,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본계약 체결 채무가 발생하니까 채권 계약이죠. X. 2번. 일방예약의 경우 상대방이 완결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한 승낙이 있게 되면 본매매 효력이 발생한다. 완결 의사표시하고 승낙하면 본매매 효력이 발생하나요? 승낙 필요 없다야. 승낙 필요 없어. 완결권은, 일방예약은 예약 완결권이란 형성권이거든요. 형성권은 그냥 쏘아버리면 바로 본매매 성립. 승낙 필요 없죠. 승낙 있게 되면 여기가 X예요. 승낙 없이 바로 형성권 지문이에요. 3번. 완결권은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예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라. 10년. 형성권, 완결권, 형성권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려요. 10년. 4번. 제척기간이 지난 후 상대방이 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한다로 끝나줘야 돼요. 무조건. 설사 인도받았다던 영향 안 미쳐요. 무조건 소멸. 5번. 완결권을 기간 내에 행사했는지에 관해 당사자 주장이 없다면 법원 이를 고려할 수는 없다. 주장하지 않아도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상, 따라서 법원은 고려해야 된다. 직권으로 조사해야 된다. 주장 없어도 법원 직권조사상 지문이에요. X. 자, 계약금. 여기서부터 잘해요. 오래 나오니까. 1번. 갑을 계약금 계약은 낙성이다. 계약금은 낙성 반대 요물이다. 2번.
갑을 매매가 무효 취소되더라도 계약금 계약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주인이 죽으면 정놈도 따라 죽는다. 종된 계약의 부종성이죠. 효력 소멸한다. 3번 계약금 수령한 매도인이 계약 해지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그 배액을 이행 제공해야 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해야 한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행 제공만 하면 돼요. 안 받으면 그래? 하고 전화 끊어버리면 돼요. 이행 제공만 하면 돼요. 4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계약금 일부 떴죠? 그럼 그 판례 나와요. 반드시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 4천만 원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죠. 자, 1,000만 원 일단 들어왔어. 일부. 매도인은 지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에 1,000만 원 받은 일부 금액에 배액 2배 2천만 원 상환하면서 해지할 수 있다. 일부 금액의 2배 X 안 됐죠. 약정계약 5천만 원 약속 5천만 원 2배 1억이면 모를까. 2천만 원 안 돼. 너 안 돼. 5번 매매계약의 일부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착수 전에는 임의로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자, 범죄 흔적 이행에 착수했네. 매수인이 어느 한쪽만 착수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야. 따라서 이행에 착수했네. 따라서 계약금 해지할 수는 서로서로 할 수 없다로 끝나야죠. 6번 의리 단순 이행 준비만 한 경우에는 갑은 계약금 2배 상환하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 자, 이행 준비만 들어왔죠. 착수 아니네. 따라서 해지할 수 있다. X. 7번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매매. 자, 허가를 받았네요. 매도인은 계약금 해지할 수 없다. 허가는 중도금 들어왔단 말이 없죠. 따라서 이행착수 아니죠. 따라서 해지할 수 있다. 8번 허가구역 내 아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갑은 계약금 해지하지 못한다. 자, 아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은 갑은 계약금 해지 못한다고? 중도금 들어왔단 말이 없는데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중도금 지급했단 말이 없죠. 따라서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나요. 중도금으로 해결해버리는 게 가장 편해. 자, 9번 갑니다. 매도인 이행에 전혀 착수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한 후에도 계약금 해지할 수 있다.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했죠. 아, 그럼 안 돼. 안 돼. 중도금 들어오면 안 돼. 해지할 수 없다. 자, 10번 계약금 해지의 경우 계약은 소급 무효가 되어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원상회복 의무 이딴 거 발생하지 않는다. 받은 게 없다. 받은 게 없다. 소급 무효는 맞아요. 하지만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은 부담하지 않는다. 11번 계약금 해지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계약금 해제죠. 계약금 해제는 절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합의 해제도 약정 해제도 손해배상 채권은 태어나지 않아요. 손해배상 오로지 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정 해제 채무 불이행이 나와야 돼. 그래요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났죠. 12번 계약금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계약금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없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배제할 수 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규정 배제할 수 있다. X. 13번 계약금 포기 2배 상환에 의한 계약금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당사의 특약은 무효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특약은 유효다. 중심 잡고 유효로 끝나야죠. 배제할 수 있다. 특약 배제 특약 유효다. 14번 계약금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할 수 없다. 계약금 걸었어도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법정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앞에 법정을 넣어서 읽어봐요. 그러면 쉬워져요. 채무불이행 해제가 법정 해제거든. 민법이 정한 해제. 있다. 15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네요. 자, 의뢰 중도금 지급이 지체되어서 갑이 이 계약을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했네요. 갑이 받은 계약금 3천만 원은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어서 매도인 왼쪽 놈 갑한테 귀속된다. 자, 계약금이 매도인 갑한테 귀속되느냐 마느냐. 범죄 흔적.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네. 그러면 못 뺏어요. 계약금 못 뺏어요. 따라서 갑한테 계약금 3천만 원에 귀속되지 않는다. 계약금 뺏는다는 특이하게 없죠. 따라서 귀속되지. 당연 귀속되는 건 아니다. 그 판례예요. 그래서 결국 20년간 장난친 거야. 여기서 정답 지문이 절반은 정답 지문이겠죠. 절반은 흘러가는, 다음 중 옳은 설명을 할 때 절반은 흘러가는 X. 하지만 그걸 제끼어 뭐 옳은 지문도 고르겠지.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달달달 해봐요. 달달달. 자, 교재 갑니다. 교재. 매매계약 비용부담이죠. 매매계약 비용부담. 쉽죠. 쌍방이 균분,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럼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비용이 뭐가 있느냐?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서 쓸 때도 중개사 가서 10만 원 여러분들 받을 거야. 그 5만 원 반팅하는 거예요. 또 공중하면 몇십만 원 들어요. 그거 반팅 절반씩. 또 토지 측량하고 감정할 수도 있겠죠. 감정가, 간평한테 맡겨야 되잖아. 그런 거. 이게 매매계약할 때 발생한 비용이에요. 절반씩 부담하는 게 공평에 맞겠죠. 그게 균분. 쌍방이 절반씩, 균분, 절반씩 부담해라. 오, 이해됐어요. 문제는 이제 2번을 해야 돼. 2번. 등기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는 게 아니고, 등기 가져가는 매수인, 을 부담이에요. 매수인 부담. 그 다음, 이 부동산이 저당권이 박혀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말소해주면서 소유권 넘겨야겠죠. 매도인은. 이 저당권, 담보권, 저당권, 말소 비용은 절반 아니에요. 매도인이 지가 말소해줘야지. 따라서 담보권 말소 비용은 매도인 부담. 절반 아니다. 결국 우리 시험에 나온 거 등기 비용, 담보권 말소 비용. 절반 아니야. 절반 아니야. 등기 친 매수인, 저당권 말소할 매도인 각자 부담하는 거지 절반 아니다. 자, 매매 효력.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재산권 소유권 주면서 목적물도 넘겨줘야겠죠. 자, 1번 2번 타인 물건 타인 권리도 매매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타인 권리 매매 유효, 타인 권리 임대차도 유효, 타인 권리 교환계약도 유효. 채권행위니까. 채권행위는 처분권 없어도 돼요. 나중에 이상 없이 잔금 날짜에 처분권 취득해서 처분해 주면 되거든. 그래서 채권법, 계약법 동네는 타인권리 매매, 타인권리 임대차 유효. 그래서 꼭 임대인이 소유자일 필요 없다는 얘기죠. 소유자일 필요 없어. 매도인이든 임대인이든 타인권리 매매 유효. 따라서 타인권리를 갑이 팔았다면 매도인 갑은 타인 A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된다. 이게 타인권리 매매에 관한 법 전문이죠. 취득해서 넘겨줘야지. 만약 취득 안 하고 넘겨주면 무처분, 처분 권한 없는 자 행위, 등기 넘겨주면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매매는 유효지만 처분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 행위는 등기는 무효, 매매는 유효. 그래서 매매가 유효다 무효다 질문이 뜨면 거의 다 매매는 유효로 가요. 꼭 처분 권한 없이 할 때 매매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매매는 유효 그렇게 끝나는 게 99%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이 동네에서는 2번이에요. 과실 문제. 매매계약하고 이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을 매도인 갑하고 매수인 을 중 누가 먹느냐, 월세는 누가 먹느냐 그거예요. 이거 실무에서 알려줘야 돼요. 매물이 나왔죠. 그러면 중개사께서 매도인, 의뢰인 알려줘야 돼. 선생님, 과실은요 키 넘겨줄 때 그때 기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선생님이 월세 먹어요. 인도 시점이야. 인도 시점. 계약 시점이 아니라 등기 시점도 아니고 무슨 시점? 인도예요. 왜? 목적물 과실은 사용이잖아. 사용 측면의 과실이기 때문에 등기도 아니야. 계약도 아니야. 인도 시점. 키 넘겨줄 때 목적물 키 넘겨줘. 따라서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 인도 전이네. 그러면 매도인에게 귀수. 하지만 넘겨줬다. 목적물 인도했다. 그럼 우리 사용하겠죠. 사용이익, 과실은 같은 말이야. 같은 말. 따라서 이제는 의리 사용하니까 의리 사용이익 매수인이 누려야겠죠. 매수인이 월세도 주고 지가 사용하든지. 과실을 사용이익 생각하시면 돼요. 과실 같은 말이에요. 인도를 시점으로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자, 시험은 2번이 잘 나오죠. 아직
넘겨주기 전,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 이 말이 뜨죠.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다 줬네, 대금을 완제했네, 그러면 인도 전이라도 과실은 오른쪽으로 가버려요. 매수인에게 월세 줘야 돼요. 인도 전이라도 무슨 단어가 뜬다?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했네, 이 단어를 봐야 돼. 돈이 다 들어왔다고? 그러면 과실은 오른쪽으로 보내. 돈 다 들어왔으니까 과실은 오른쪽으로 보내. 매수인으로 나와야 돼요. 2번이 정답쯤이에요, 항상. 그래서 인도 전이라도 돈이 다 들어왔다. 그러면 매수인이 과실 취득하려면 목적물을 인도를 받았거나, 그럼 매수인이 먹는 거고, 아직 넘겨받지는 않지만 대금을 다 줬거나, 대금 완제, 인도, 이 두 단어가 뜨면 매수인, 인도 전 매도인,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매수인. 법조문 3개 그대로 나와요. 1번. 당사자 어느 한쪽에 의무이행, 채무이행 날짜가 있다면, 의무이행 기한이 있는 때에는 반대편 상대방 의무이행에 대해서도 같은 날짜, 동일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 동일 기한이 있는 걸로 추정한다. 아직 추정을 본다로 장난친 적은 없어요. 아직은 계속 흘러갑니다. 이해되죠? 이게 공평에 맞지. 이놈이 7월 30일 날 소유권 주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상대방 대금도 7월 30일 같이 하란 얘기예요. 동일기한 있는 걸로 추정한다. 다음 페이지. 인도와 동시에 대금 지급할 경우라면 드래그, 그 붙이고 그 인도 장소에서, 그렇지,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 지급해라. 3번. 대금 지급 날짜가 특별히 안 정해졌다면 매수인은 갑으로부터 목적물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제는 아직 주고 있잖아요. 매매 대금 5억에서 발생한 대금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라. 대금 이자는 지급해라. 자, 목적물 인도받았죠? 그러면 이제는 대금의 이자는 매도인한테 지급해라. 말 돼. 목적물 왔으니까 꼭 보내주라겠어. 돈이 오면 과실 오른쪽으로 보내고, 목적물이 오면 대금 이자가 대금에 대한 과실이에요. 항상 보내야 돼. 오면 보내야 돼. 한 놈이 다 갖고 있으면 도둑놈이야, 도둑놈. 그래서 목적물 인도받았다면 대금 이자는 지급해라. 아까 대금이 다 들어오면 과실은 오른쪽으로 보내라. 같은 거야, 같은 거. 오케이. 여기까지. 프린트. 자, 매매계약 비용 부담. 1번.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 비용 등 매매계약 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 분담한다. 어디가 X예요? 등기 비용은 누가? 매수인. 담보권 말소 비용은 왼쪽 놈 매도인. 딱 균분, 절반 부담이 아니죠. 절반 부담하는 건 측량 비용 하나만. 너 X구나. 매매 효력 1번. 매매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할 때 이를 함께 이전해야 된다. 자, 어디가 틀렸어요? 매매가 성립함과 동시에 과실이 매수인에게 속한다고? X. 과실은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넘어가죠.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한 날 매수인한테 과실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X야. 매매 성립과 동시에 과실이 매수인에 속한다. 여기가 X야. 동시에가.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넘어가죠. 자, 2번. 매매 계약 후 인도 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자, 범전적을 중심을 찾아내야 돼. 단어. 인도 전이네. 아직 인도 전이죠. 따라서 인도하기 전이니까 매도인으로 나와야지. 매도인, 너 X. 3번.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그 후 과실은 매도인에게 있다. 자, 범죄 흔적.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네. 돈 다 들어왔죠? 그러면 과실은 오른쪽으로 보내라. 돈이 다 들어왔으니까 과실은 매수인 오른쪽으로 보내라. 너 X. 4번. 갑을 매도. 자, 이 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매수인 오른쪽 놈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여도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왼쪽 놈 갑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범죄 흔적.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했네. 돈 다 들으면 과실은 네 거네. 갑이 아니라 을. 대금이 완제되면 누구 거? 매수인 거예요. 매수인. 그래서 매수인은 지가 인도받거나 또는 대금을 다 주면 과실은 지가 먹어요. 오케이. 그럼 매매혈에서 장난 20년 동안 장난친 게 뭐만 장난쳤어요? 과실만 장난쳐. 아까 법정 세계는 장난친 적이 없다. 과실만. 이게 정답지문. 계속 정답지문. 이 동네가 한 4년에 한 번씩 나오는 동네인데 매매효력이 4년에 한 번씩 나오면서 4, 4, 16이죠. 정확히 18년이야. 4, 4, 10. 이놈이 계속 정답지문이었어. 정답지문. 나머지는 계속 흘러가. 같은 게 안 있는 걸로 주장한다. 그 인도 장소에서 돈 줘라. 그 다음 목좀 인도받으면 이자는 왼쪽으로 보내라. 지급해라. 그건 계속 흘러갔고 이놈이 계속 정답지문. 그러니까 과실을 잘 하시란 얘기지. 자, 이제 담보책임 갑니다. 담보책임. 요약집 갑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1번 법이 정한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 기초죠. 매도인한테 아무 잘못 없어도 무조건 담보 책임집니다. 잘못 없어도 과실 없어도 무조건 책임져라. 이게 무과실 책임. 그러면 무과실 책임 우리 어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무과실 책임을 배웠을까? 무과실 책임이다. 한 군데가만 딱 더 나와. 우리 시험 보면 2군데밖에 없거든. 여기 담보 책임, 무과실 책임. 한 군데. 민법 총칙에서 찾아봐. 민법 총칙에서 어디에서 무과실 책임 나왔더라? 나는 작은아버지가 그리워. 큰아버지보다 난 작은아버지가 좋아. 작은아버지. 연상해봐. 자꾸 작은아버지. 어디서 내가 작은아버지를 들었지? 어디에서 자꾸 생각해봐야 돼. 작은아버지가 어디에서 나왔더라? 조카도 그럼 나와야겠고 작은아버지니까. 노름 좋아하는 조카인 것 같은데 조카놈이 작은아버지한테 땅 파라고 한 사건 사기쳐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무권대리는 상대방한테 책임져줘야 되죠.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 무권대리인 제3자의 기망 등 조카 사기 등 위법 행위로 무권대리인이 야기되어도 아무 잘못 없죠. 작은아버지 아무 잘못 없지. 사기로 야기돼 있으니까. 하지만 무조건 책임진다. 무권대리인은 제3자의 위법 행위로 무권대리인가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지 잘못 없더라도 무조건 책임진다. 거기서 무과실 책임. 그 다음 담보책임, 무과실 책임. 오케이. 자, 권리하자. 다시 한번 합니다. 권리의 하자는 5개 동네 외웠어요? 지금 이제 1년 지났으니까. 외웠겠지? 한 달에 하나씩만 외워도 외웠겠죠. 전부 타인 권리. 2번째. 일부 타인 권리. 3번째. 수량 부족. 일부 멸실. 4번째. 용의권 제한. 5번째. 저당권 행사. 5개 동네.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용의권 제한, 저당권 행사. 전일 수용저 해도 돼요, 이제. 전일 수용저. 전일 수용저 하면은 이제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이런 단어가 떠오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악의 을.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3개만 외우면 돼, 3개만. 첫 번째 동네, 전부 타인 거. 첫 번째 동네에서 뭐 할 수 있죠? 악의 매수인이라도 제할 수 있죠. 자, 2번째. 일부 타인 권리에서는 할 수 있는 거, 악의 매수인이.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수량 부족, 용의권 제한은 수용은 선임한. 수용은 선임한. 따라서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수용은 선임한. 악의는 안 돼. 악의는 안 돼. 자, 마지막 5번째. 저당권 행사.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계약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악의 매수인이 유일하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동네. 저당권 행사 동네죠. 그래서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해제, 대금 감액, 안 돼. 해제, 손해배상까지. 자, 선의 매수인
우리 선이다. 이 5가지를 모르고 샀다. 선이라면 담보책임 내용. 담보책임 내용은 계약적 내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정보. 이게 담보책임의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담보책임 내용은 해제, 손해배상이에요. 선이니까 둘 다 하겠지. 손해배상은 저당권 인원 빼놓고는 악의는 못해요. 선이만. 손해배상 원칙 선이만. 악의는 손해배상 못해요. 오로지 인원만 예외죠. 자, 해제 손해배상, 해제 손해배상, 해제 손해배상 다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5군데. 이제 말이 살짝 달라질 뿐이야. 자, 두 번째. 일부 타인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시. 일부에서 나오는 게 대금 감액이 나오죠. 30%가 부족하니까, 30%가 취득을 못하니까 까야지. 대금 30% 3천만 원 까야지. 7천만 원만 줘야겠죠. 그래서 대금 감액은 일부 이 2군데서만 나오고 절대 다른 어디에서도 나올 수가 없어요. 대금 감액 나온 데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다음 중 대금 감액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면 5개 나와. 1번부터 5번 지문. 그래서 이놈이 답이지. 둘 중 하나가. 나머지 전부 용익, 저당, 물건의 하자 지문 나오고. 그럼 답은 일부 타인 권리 또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시. 거기서만 대금 까는 게 나오지. 일부에만. 자, 그 다음 대금 감액하는데 에이 나 나머지 70%는 안 살 거예요. 저는 1000평이 다 필요해요. 그러면 잔존 부분만이라면 저 사지 않을 겁니다. 매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전부 해제죠.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까지. 자, 그 다음 수용은 선이만 악의는 안 되는데 용익권 제한에서 무조건 해제가 아니라 용익권 제한은 전세권자가 있어서 내가 사용수익을 못하죠. 무조건 해제 못해요.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이때만 해제 가능해요. 외워줘야 돼. 왜? 이게 바로 그대로 물건의 하자 담보책임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계약 목적 무조건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해제할 수 있다. 용익권 제한하고 하자 담보책임, 물건의 하자 공통으로 담보책임 내용이죠. 그 다음 맨 위 첫 번째 동네, 맨 아래 저당권 행사 제척기간 조문이 없어요. 중간 세 놈 일부 타인 권리부터 제척기간 행사기간 1년 안에 하세요. 1년 안에 하세요. 자, 숫자는 장난 안 치고 기산점이죠. 선의 매수이냐 악의 매수이냐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죠. 선의 매수인 몰랐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악의 매수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그래서 이걸 어긋나게 장난치 아주 쉽겠네요. 그래서 선이 몰랐으니까 한 날 연결이 돼야 맞죠. 선인데 계약 한 날로부터 이렇게 하거든. X야 X. 결국 권리하자는 지금 이 내용만 알면 거의 다 풀려요. 거의 다 풀려. 가장 중요한 거 수용은 선이만. 수량 부족.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수량 부족이에요. 5개 동네. 이건 한 문제짜리로 한 문제짜리로. 작년에도 이놈이 나왔죠. 여기서 선이만. 이게 악이 안 돼. 같이 연결되죠. 8번 나왔어요. 8번. 그래서 수용은 선이만. 악의는 물을 수 없다. 용익권 제한도 선이만. 악의는 물을 수 없다. 그 다음 많이 나온 놈. 이놈이죠. 전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 매수인 할 수 있는 거.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에서 악의 매수인 할 수 있는 거. 대금 감액. 그 다음. 저당권 행사에서 악의 매수 할 수 있는 거. 해제. 손해배상까지. 결국 우리 시험은 악의 매수인 할 수 있는 거. 이게 70%예요. 70%. 그 다음. 수용은 선이만. 같이 합쳐서 거의 90%고요. 권리하자에서는 여기서 정답점이 바뀌어요. 기출도 잘 되고 정답점도 여기서 바뀌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셔야 돼. 악의 매수인 하시고 수용은 선이만. 대금 감액은 일부만 나온다는 거. 2개만. 그 다음 기산점 이건 되게 쉬운 거고. 자, 정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만 더해요.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 매수인이 선인 경우 손해배상에 갑한테 대될 수 있죠. 갑은 어느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느냐. 손해배상의 범위. 실내이익 배상일까요? 이행이익 배상일까요? 실내이익 배상일까? 이행이익 배상일까? 찍어!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 배상이에요. 이행이익 배상. 이행이익. 실내이익 배상은 오로지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계약이 무효이죠. 원시적불능 무효죠. 거기만 실익배상이고 나머지 해제도 이행이익배상, 매매동네도 이행이익배상 유효기 때문에 그래요. 담보책임은 매매가 유효를 전제로 담보책임을 묻는 거거든. 유효일 때 나오는 손해배상 범위는 계약이 유효인데 따라서 네가 나한테 소유권 넘겨줬더라면 내가 얻을 수 있었던 시가차액, 그게 이행이익배상이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범위는 이행이익배상인데 여기까지 알면 뭐 완벽하죠. 자, 시간이 됐기 때문에 10분간 쉬고 교재정리 들어가요.